요즘에 자꾸 다리가 붓고 저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이 하지 전문이라고는 아직도 미용 수술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요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정맥은 사실은 병명 자체가 좀 억울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아니 왜 억울하냐? 다른 데는 팔이 부러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뭐 피부가 망가지면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병이다 저기 하는데 하지정맥류는 사실 보기는 멀쩡해요. 50대 이상의 중장기가 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신체의 3분의 2의 피가 배꼽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피가 심장을 통해서 전신을 돌아다니는데 하지정맥이 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나간 피가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동맥이라고 그러고 리턴하는 걸 가지고 정맥이라고 하는데 나간 피가 리턴이 안 돼요. 왜? 그 정맥에 있는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가 다 망가져서 기능이 떨어져서 말 그대로 정맥 부전이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심장에 가야 될 피가 심장에 펌프를 할 때 가야 되는 순간에 역류가 돼서 오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어지럼과 이렇게 실신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더 심한 사람들은 뇌에 쇼크도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사람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70~80% 이상은 체크해 보면요 정맥의 부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에는 정맥 부전에 대해서 좀 경외시, 그 혈관이 막 우들푸들 나왔다, 그럼 저거는 보기 싫으니까 미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서는 의외로 허리에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분들이 정맥 부전이 많아요. 아마도 허리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서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들의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이 밸브 자체가 이제 작동을 똘똘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정맥 부전이 같이 공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으로 봐서 툭 튀어나온 혈관이 없다고 그러면 정맥 부전이 아닐까? 이렇지만 실제로 정맥 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관의 기능이 정맥의 혈관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정정할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하지정맥류, 이렇게 하지정맥 부전하면 잘 어색한 병명 아닐까? 이렇게 우리 콩팥이 망가지면 신장 부전, 신부전, 심장 신부전, 그 다음에 간하면 간부전 이렇게 하잖아요. 부전,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데 정맥 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리에 정맥류가 있네? 이렇게 하지만 정맥류는 정맥 부전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맥이 부전이 되면 정맥이 늘어난 걸 가지고 정맥류라고 얘기하고, 늘어나서 보이지 않고 속에 있는 혈관만 정맥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다리 저림 증상이나 다리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수술은 어떻게 해요? 수술은 수술의 역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주파를 많이 했어요. 고주파가 좀 2~3년 지나면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약물을 통해서 그 혈관을 경화제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경화제라는 것이 결국 화학물질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다가 경화제를 쭉 쌓아놓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레이저 시술하는 것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깔끔하고요, 재발이 없어요. 그리고 통증이 없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요. 다만 이제 흠이 있다면 레이저가 들어갔던 자리하고 나온 자리에 멍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멍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이내 전후에서 없어지니까 설명만 잘 되면 아주 좋은 치료법으로 저는 생각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그 아래쪽으로 다리 종아리 밑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를 어느 혈관이 정맥이 망가졌는지, 정맥 밸브가 망가졌는지를 찾아서 그 혈관만을 치료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재발도 안 하고 그래요. 제대로 한 번 찾을 때 제대로 찾아야겠네요.
하지 정맥류 그 정확한 진단은 하지 초음파와 도플러를 이용해서 혈류의 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피의 흐름, 혈류의 흐름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 그래서 제 파트너 있는 선생님께서는 한 30분 동안 검사해요. 또 환자가 이렇게 누워서 검사를 한번 해서 그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또 서서 또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혈관이 어느 정도 망가졌다, 밸브가 어느 정도 망가졌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요즘에 러닝이나 마라톤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 정맥이나 하지 정맥 부전이 있는 분들이 좀 해도 괜찮을까요? 그 정맥 부전이 있는 분들은요, 하고 나면 숨이 빨리 차요. 왜냐하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숨이 좀 빨리 차요. 그리고 피로감을 더 빨리 느껴요. 비밀 아닌 비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정맥 부전이 심했어요. 저는 의사 되고 나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정맥 부전을 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통증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저 뭐 활동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피곤함도 뭐 조금 있었나 없었나 그럴 정도였어요. 알게 모르게 좀 어지럼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장비 없는 장비 다 체크해봤죠. 뭐 머리부터 뭐 이런. 근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뭐 피 검사도 이상 없고. 혹시 이걸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술 받았죠. 수술 받았는데 너무나 다른 거였어요. 이 사람이 살면서 피곤을 느낀다는 것은요, 서서히 오는 거지. 제가 여기에 이제 어떤 갑자기 누가 손을 꽉 잡으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서서히 느끼면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정맥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 그까짓 게 무슨 병이야, 그까짓 치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저도 그랬던 의사였어요. 근데 받아보시라고 그래요. 받아보면요, 제 스스로가 몸이 가볍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 부인한테 적극 추천했어요. 수술 받으라고. 수술 받고 좋아졌어요. 밤에 잘 때, 여성분들은 밤에 잘 때 쥐가 좀 많이 나요. 그 쥐가 안 나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엄청 좋아요. 그 쥐가 안 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망가진 정맥 부전은 아직까지는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은 단순히 혈액순환을 조절해 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할 뿐이지, 망가진 그 정맥의 밸브를 회생시키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발목 운동, 서서 이렇게 하는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근육이 이 혈관을 짜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조적인 효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타킹 좀 탄탄한 고탄력 스타킹 좀 신으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항상 주무실 때는 다리 좀 살짝 처음 주무시기에 들어갈 때는 한 10분, 20분 정도는 다리를 좀 올려놔서 순환을 좀 일단 순하게 한 다음에 취침하는 것이 하나의 팁일 수도 있습니다.